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교 대학원 상담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김용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우리 평택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돌봄과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셀프 리더십을 한번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한국기업교육학회에서 뭐냐면 자율적 리더십 혹은 자기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스스로를 이끄는 리더십.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리더가 되고 스스로 통제하고 행동한다. 그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셀프 리더십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이끌어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참 멋집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 하면 제가 떠오르는 분이 세종대왕, 이수진 장군, 그런 우리나라의 아주 뛰어난 위인도 계시지만 또 우리가 외국에서도 여러 요즘 특히 IT 쪽에서는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든지 아마 이런 분들이 셀프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는 이 셀프 리더십이 좋은 줄 알죠? 근데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 제가 전공한 이 상담 심리학의 프로이드, 여러분 프로이드 들어보셨죠? 예, 프로이드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훨씬 많이 우리를 지배한답니다. 어떤 무의식이 있느냐?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저는 이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술 중독, 담배 중독, 또 뭐 도박 중독하지만은 이 사고 중독, 생각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돌아가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뭐 감정 중독, 그 생각이 온갖 감정을 만들어내죠. 분노, 불안, 슬픔, 또 자괴감 등등. 예. 그래서 유명한 거기 서울대학교 정년하신 손봉호 교수님 말씀이 어, 어디 특강에서 그분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연이 주는 고통보다 사람이 주는 고통이 더 크다. 요즘 자연재해가 엄청나지만은 실제로 저도 이 스트레스 연구를 해보니까 이 관계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다 한마디 덧붙이면 타인이 주는 고통보다 자신이 주는 괴로움이 더 크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 힘들다지만 사실은 내가 온갖 생각으로 감정을 만들어 놨어. 괴로움이죠. 괴로움 뭐냐면 꼬집으면 아프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거는 일차적인 거예요. 그걸 고통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으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나? 나는 항상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겨 등등 내가 생각으로 2차, 3차 감정을 만드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하죠. 사실 제가 그동안 상담해보거나 여러 사람 만나보면 고통보다 괴로움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지죠.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셀프 리더십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고통의 악순환하면 우리가 문제 소리는 항상 할 수 있는데 그때 고통뿐만 아니라 괴로움을 자꾸 만들었어. 예, 우리가 감정 홍수 상태 빠지면 지능 지수가 약 한 30%가량 다운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IQ가 평균 100인데 70 정도 수준이면 동네 강아지가 되죠. 그 수준 정도 되니까 아주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또 우리가 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더 힘들어지죠. 상황도 더 나빠지고 더 어리석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의가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가 지나갈 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자동적으로 무의식 속으로 살아가는데, 그때 아 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별것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아는 순간 자동적으로 하던 데서 반자동으로 전환이 돼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는 자각을 하면 자동 반응을 선택적으로 훅 올라오다가 내가 왜 이러지 하면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하다가도 내가 별것 아닌데 내 생각에 내가 빠져서 이렇게 불안해하네 아는 순간 선택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 소유 다음에 이제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가요 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각을 딱 하는 순간 내가 별것 아닌데 반갑다 인사했는데 저 친구가 그냥 갔어. 나를 봤는지 안 봤는지. 예전 같으면 저 친구 보고도 그냥 가네. 저 친구 나를 무시해. 예전에도 그러더니 저 친구한테 내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바보같이 하고 온갖 생각으로 괴로움을 만들 때 그 순간 아는 순간 잠시 내가 왜 이러나? 저 친구가 나를 못 봤을 수도 있고 설령 보고 지나갔다 손치더라도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건 내만 손해지 하고 뚝 거리두기. 아는 순간 찰나 거리두기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찰나 평화, 찰나 지혜. 내가 이 생각을 계속 할지 말지. 예. 그런 식으로 하면 고통이 좀 감소되죠. 100%는 아니고 노력한 만큼만큼. 그러면 또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렇게 이게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되면서 문제 소유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셀프 리더십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감정은 불편할 수 있죠.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놈의 파도 왜 치느냐고 파도를 원망합니다. 어리석죠. 근데 우리가요, 인생 살다 보면 이 파도처럼 불편한 감정은 오기 마련입니다. 이 감정 때문에 내 미치겠다 하는 것은 인생의 파도는 오기 마련인데 그 파도를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은요, 여러분, 좋을 때는 행복한 감정이 오지만은 뭔가 불편할 때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오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왜? 그쪽에 불안이 있을 때 내가 조심하잖아요. 사자를 만났는데 불안 안 하면 그냥 가버리겠죠. 그것처럼 뭔가 불편한 상황이 왔을 때 불편한 감정이 올라와야 앞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죠. 그래서 감정이란 내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건 또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계속 우리가 해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각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체, 감정, 인지, 기억 네 가지를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 자각을 보겠습니다. 신체를 알아차리는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면 그 순간 우리가 힘들 때 나도 모르게 심호흡을 하면 아드레날린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이 막 분출되는 데서 잠시 평온함을 교감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계 긴장 불안에서 이완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자꾸 하다 보면 집중력, 주의력이 되어져서 나중에 우리가 다루는 감정 자각, 인지 자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빙그레, 예, 지금 강아지, 고양이가 빙그레 하니까 보기 좋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빙그레. 내가 뭔가 파도가 왔어요. 어떤 감정이 훅 와갖고, 아, 나는 바보같이, 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분노, 불안, 예, 또 뭐 자책,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나도 모르게 알아차리고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예, 거기다가 나아가서 빙그레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찰나 자각이 찰나 평화, 찰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예, 한번 볼까요? 자, 이 주인공은 취준생입니다. 졸업을 했지만 아직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바보같이 하다가 순간 과호흡이 왔어요. 마침 상담받으면서 저한테 상담받았는데, 아, 이럴 때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더 심해지고 있네 하다가 호흡을 하라고 그랬지 하고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여러분도 힘들 때는 얼른 딱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잠시 교감신경계는 위기에서 부교감신경계 이완으로 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전철 타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출퇴근하는데 나는 해도 해도 답도 안 보이고 바보같이 하다가 꾹 또 호흡이 올라오려니까 아, 또 왔구나. 얼른 신체 자각을 하고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처음엔 별것 아닌 것이지만은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이 호흡하고 빙그레가 정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 취준생의 이모, 이모도 그 상담받은 내용을 듣고 자기도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이분은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최근 신임 교장 선생님하고 이 마주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복도에서도 저 멀리 오면 부담스러워서 빨리 다른 층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분이 긴장 불안이 많은 것 같아서 또 생각날 때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빙그레. 이걸 평소에 해야 그 순간 긴장과 불안이 올라올 때 또 숨 들이쉬고 내쉬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하니까 기분이 편안해져서, 아, 여기서 정민이가 나오는데 자기 아들인 정민이도 그 중학생인데 공부하다가 과호흡이 와서 실려갔어요. 앰뷸런스에. 그래서 정민이도 상담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정민이도 호흡을 하니까 이 편안해지는 이런 기분을 느꼈겠구나. 그리고 차를 몰면서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특히 빨간불이 왔을 때 쉴 때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니까 수시로 오래 하는 것보다는 짧게지만은 자주. 그리고 빙그레 교무실에서. 예. 점점 우리가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이 뭡니까? 반복 숙달이죠. 운동을 해도 다음부터 군사훈련 뭐 이런 것처럼 반복 숙달해서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IT 업계는 경쟁이 엄청나죠. 이 IT 업계에 이 강의사 이분은 독종으로 유명할 정도로 아주 젊은 나이에 이사가 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 자각을 어떻게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이분은 아예 처음 그 기본부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배에다가 손을 대고는 배가 올라올 때는 일어남, 배가 꺼질 때는 사라짐, 둘. 그리고 걸을 때도 왼발, 오른발에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호흡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정말 정밀하게 주의 집중력을 키우면 요즘 IT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 회사 또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에서도 이 자각 마음 챙김을 도입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음도 편안해지만은 창의력도 개발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떼고 닦고 이렇게. 자, 여러분 그 중학생이 이걸 했습니다. 솔직히 이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주의력이 산만하다고 따로 모아가지고 저한테 집단 상담을 해달라고 한 학생들인데, 이걸 그 같이 했는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게 마음이 평온하는 거. 그리고 예전엔 공부하다가 컴퓨터 끄고 뉴스 찾아보고 게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걸 하니까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쉬는 시간 종치고 선생님 오시는데 2, 3분 걸린대요. 그때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해가지고 더 집중할 수 있다. 나는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 C 학생은 초등학교 때 정규 어린이 회장 할 정도로 상당히 학업 능력도 뛰어난 학생인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해도 하고 그랬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나 힘들었는데 왜 배려 안 해주냐고 욕하고 짜증내고. 그런데 이제는 정각에 웃는 걸 해요. 뭐냐면 제가 그 매 정시마다 알람을 해서 알람 소리 들리면 빙그레 웃게 한다고 했더니 학생이 이걸 어떻게 그 말 듣고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짜증나거나 하면 한 번씩 웃고 또 긴장 완화 스트레스라는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가 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걸 계속 반복할 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찰나 자각이 찰나 평화, 찰나 지혜. 그래서 이 빙그레 하는 거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네. 다음에 감정 자각을 보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유입되면 편도 쪽에는 감정이 알아차려지고요. 그다음에 심피질 현대뇌는 이성이 알아차려집니다. 정보가. 그런데 보시면 이 편도에서 심피질로 가는 시냅스의 굵기가 이 심피질에서 편도로 가는 시냅스의 굵기보다 훨씬 더 굵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한 번 정보가 들어오면 감정이 이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성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려고 마음먹다가도 상황이 딱 벌어지면 감정의 정보가 유입되는 순간 바로 이성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리고 정보의 유입 빠르기도 이 편도 감정은 12mH고 심피질은 24mH니까 감정 쪽이 훨씬 빠르죠. 2배나 빠르죠.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올라와서 평소에 잘하려고 마음먹다가도 이성을 마비시키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마음을 알면 마음의 주인이 되지만 마음을 모르면 마음의 노예가 됩니다. 자, 내 마음에서 수용, 비수용 나누는데 수용일 때는 마음이 편안한데 비수용일 때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되면 마음이 불편한 상태를 문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 버스가 왜 이리 안 와? 이러다가 지각하면 돼. 그러면 교수님이 또 뭐라 하는데 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또 친구하고 약속했는데 친구가 늦으면 더 열받죠. 그럼 마음 불편합니다. 그것을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문제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친구가 약속했는데 늦어. 근데 여러분이 조바심이나 마음 불편해. 그러면 친구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누가 마음 불편하죠? 친구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여유 있게 와서 마음 불편 안 하고 내가 열받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문제소예요. 근데 꼭 문제소야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요거 늦었네. 요번에는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불러요. 일부러 화난 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 불편 안 하죠? 그럴 때는 여러분은 문제 소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정답은 누구의 마음이 불편하냐 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때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정 형성 상태, 즉 마음이 뭔가 불편해요. 집에 가서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엄마나 아빠가 나를 뭐라 하거나 알바하다가 누가 일을 더 많이 시키거나 하면 훅 마음이 불편한 게 올라와요. 그때 문제 소유 상태이죠. 그러면서 온갖 생각이 또 돌아갑니다. 왜 나는 이럴까? 저 사람들은 왜 나를 힘들게 만들까? 나는 바보같이 왜 가만히 있을까? 그럴 때 이제는 어떻게 해? 아, 이거 배운 거네. 문제 소유네. 하고 아는 겁니다. 아, 문제 소유네 아는 순간 내가 감정형 상태에 빠졌다가 찰나 자각, 잠시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숨 쉴 정도 한 번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 그분이 오셨네. 여러분 뭐라고요? 예, 바로 예, 그분이 예, 그분이 오셨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네의 줄임말이 그은혜입니다. 아, 요건요, 저기, 우리 대학원에 공부하던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평택에 여러분 그 항해 기아 자동차 수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관리자로 있는 우리 학생이었는데, 신입사원이 복장이 엉망입니다. 심지어는 슬리퍼까지 신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배가 좀 뭘 하면서 세게 뭐라 했어요. 그만둬까지. 예. 그 순간 이 젊은 친구가 욕을 하고 덤벼들었대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 더 크게 됐죠. 옆에 구기하던 내 제자 관리자가 아니 젊은 놈이 건방지게 하고는 예, 예. 그래가지고는 한판 더 크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 번쩍 아 그분이 오셨네. 사실 평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숙제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 숙제 안 꺼냈네 하면서 저 친구들 문제인데 내까지 문제 소유할 뻔했구나. 예, 우리가 어리석게 되면요 상대방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들어서 더 큰 문제로 만들어요. 근데 이 순간 나는 감정 상태에 빠지려다가 물이 잠시 빠지니까 찰나 자각이 찰나 제정신. 그래서 그 자네 좀 비켜라 하고는 이 친구 보고 살짝 한 다음에 젊은 친구를 데려가면서 물 빼주기 조금 했대요. 저 친구 말이 좀 세더라. 네가 참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도 순간 찰나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잘못했는데 욱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되면요. 큰 문제도 별 문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 되면 별 문제 아닌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즉 브레이크 밟아야 될 타이밍에 어리석게 되면 엑셀레버를 밟죠. 그래서 더 큰 사고가 되는데 그 순간 엑셀레버를 밟으려다가 아 이러면 내만 손해지 하고는 찰나 제정신이 돼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면 여러분 주위 사람도 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 문제를 모두가 소유하게 만드는 그러면 그 옆에 가기가 싫죠. 그러면 셀프 리더십이 아닙니다. 또 볼까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행정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요. 수업보다도 이 행정 업무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제 행정 업무가 이제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나니까 귀찮고 짜증이 올라와요. 그래서 문제 소유했죠. 그런데 통화하는 동안 애들이 막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것들이 하다가 아 그분이 오셨네 하고 예, 내가 문제 소유했다는 것을 예, 알았죠. 예,
알고 나니까 찰나 제정신이 되죠. 그리고 아, 이거 업무상 문제인데 애들하고 관계없는데 내가 화내봐야 오히려 안 좋지. 그 순간 그냥 찰나 제정신이 되니까 자 우리 수업하자. 그러면 별 문제 아닌 거예요. 이렇게 셀프 리더십이 발휘될 때 전체 우리 이 업무도 전체 우리 관계도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있네요. 자, 여러분과 연령이 비슷한 군인들 보겠습니다. 요즘 동기 생활관을 쓰죠. 그래서 TV가 있는데 동기가 농구 시합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 나도 보고 싶은데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보니까 순간 야 나도 좀 보자 하니까 동기가 아직 볼 거 남았어 하니까 순간 화가 나갖고 너 아까부터 봤잖아 하고는 이래갖고 싸우게 되면 요즘은요 자칫하면 군기 교육대 이렇게 바로 뭐 요즘 얼차려 있는 그 간부들 부담스러웠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순간 아 그분이 오셨네 이게 바로 그분이 오신다는 거구나 하고 찰나 딱 번쩍 사실 군인들한테 교육하면 잘 안 먹혀요. 근데 마침 그때 내가 이 군상담 학회장 할 때인데 어느 부대장님이 특별히 자기 부대 와서 교육을 하고 소감 그 경험 보고서를 한 달 후에 작성해서 내면 내가 그걸 평가하면 그 최우수는 3박 4일 3박 그다음에 우수 있는 거는 2박 3일 휴가를 준다고 했더니 이 군인들이 기를 쓰고 한 페이지만 써라 했는데 2페이지 3페이지 써서 내더라고. 그래서 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게 그분이 오신다는 거구나 알고는 숨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아까 앞에 배운 걸 쓴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아 내가 별 것 아닌데 그러고는 말했대요. 말 기분 나쁘게 했으면 볼 거 다 보고 리모컨 줘. 그러니까 동기도 한풀 꺾이죠. 그래 나도 말 기분 나쁘게 했으면 예. 그리고 동기가요. 나중에 리모컨 주면서 아까 왜 갑자기 착해진 거야? 하니까 우리 얼마 전에 교육받은 거 있잖아. 그분이 오셨네. 아, 그 효과가 있었어. 괜찮던데. 나중에 한번 해봐. 내가 만들었구나까지. 만들었구나는 조금 있다가 인지자각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동기하고 생활하면서 서로 열받으면 그분이 오셨네. 이렇게 서로 간에. 그리고 신병이 오니까 툭 건드리니까 네 누구 하니까 너 그분이 오셨네 하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재밌게 이렇게 이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경험 보고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예, 이 친구 당연히 효과 같겠죠? 예. 그리고 중학생. 아까 그 중학생들이 무엇보다 감정 자각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 보면 이 친구가 이 중학생은 사실 학교 폭력 때문에 강제 전학을 보니까요 키도 크고 덩치가 좋아요. 그리고 반듯해요. 아마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기분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선을 넘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많이 짜증나서 그분이 오셨네 하고 심호흡해요. 네. 이미 그분이 오셨네 하는 순간 자기 그 화가 난 상태에서 잠시 빠져나오는 거. 그리고 진지하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장난인 줄 알고 처음에 그랬는데 여러 번 의사 표현하니까 다 그만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네가 사람 마음을 평화롭게 침착하게 만든. 와, 이 중학생들이 대단해요. 예. 자, 질문 하는 사람들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스트레스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자각만 하면 됩니까? 사실 이런 질문 하는 분들은 숨 들이쉬고 내쉬고 안 한 분들이 안 하니까 이런 질문해요. 하고 나면 이런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하에 보고 나서
그리고 자각만 하면 됩니까? 이것도 하고 나면 자각 효과를 느껴요. 그리고 뭐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호흡하고 그다음에 감정 자각했죠.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되면 이제 인지 자각 또 기억 자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지나고 나서 자각하게 됩니다 하는데 그걸 끈적끈적 자각이라고 해요. 예. 그래 되기 쉽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뽀송뽀송 자각이 됩니다. 그 순간 올라오는 순간. 그래서 딱 거리두기가 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분은 학교 선생님인데 5학년 A반 뭐 써놨습니다. 들어가려니까 애들이 교부실에 들어가려니까 웅성웅성합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알아차림 알아차림. 근데 애들이 나를 보자마자 서로 뭐 경쟁하듯이 싸운 이야기를 막 하소연하는 순간 애들하고 또 애들이 서로 비난하죠. 그러니까 뭐 화가 폭발합니다. 여기서 뭐냐? 문제 소유 가르기는 화를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소유 가르기 목표는 문제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OX. 단연코 X입니다. 문제 소유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문제 소유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소유했다고 또 문제 소유합니다. 우리는 문제야 와라. 왜? 우리는 문제 소유 가리기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소유구나. 그분이 오셨네를 알아차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야 와라. 여기서도 참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분이 오시네. 혹은 화를 내고 난 다음에도 내가 그 순간 빠졌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인지자각. 자, 인지융합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사실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융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친구는 나를 싫어해, 나를 무시해, 엄마는 나보다 내 동생을 좋아해. 사실입니까? 해석입니까? 나는 남의 눈치를 많이 봐. 사실입니까? 해석입니까? 우리 아빠는 권위적이야. 우리 엄마는 잔소리 많이 해. 사실입니까? 해석입니까? 내가 지금 말한 건 전부 다 내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실이라고 하죠. 그걸 인지융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렌지 귤 레몬 하는데 오렌지로 통일해서 여러분 손 위에 오렌지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오렌지 너무 빛깔이 곱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세요. 탱글탱글합니다. 저보다 더 싱싱한 오렌지입니다. 코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싱그럽다. 한번 손을 한번 올려서 아깝지만 힘을 줘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힘을 주니까 살짝 베어 나옵니다. 무지막지하게 잘라요. 자르니까 막 접이 터져서 나와요. 얼른 드세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별걸 다 하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나를 따라했다면 아마 입에 침이 고였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오렌지 있습니까? 없지만 침이 고였죠. 왜요? 우리 몸은 내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래 생각하면 그것을 사실로 여겨서 몸이 그렇게 반응하듯이 여러분이 그래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처럼 여겨져서 몸까지, 느낌까지, 감정까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저 친구 나를 무시하네, 분명히 나를 싫어해 이렇게 완성하고 확신합니다. 그게 내의 관성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내 생각에 빠져서 내가 내 생각을 사실로 여겨서 내가 괴로워하는구나.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해. 우리 엄마는 잔소리를
많이 해서 나를 힘들게 해. 등등 생각으로 내가 괴로움에 빠졌구나. 괴로움이 뭐예요? 2차, 3차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는 순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과정으로 거리두기가 됩니다. 찰나 잠시. 시냇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지켜보듯 마음을 지켜. 생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봅니다. 생각에 낚인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낚는 사람이다. 자, 볼까요? 예. 이건 제 사례입니다. 대학원 졸업한 제자가요, 취업하고 인사 왔는데 마침 연말에 목도리를 하나 선물로 가져왔어요. 졸업한 제자이고, 요게 김영란법 시행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다. 자, 여하튼 제자가 선물하니까 너무 기분 좋죠.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딱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거 메이커네. 아직도 기억나요? 촉감을 이렇게 느끼면서 참 촉감 좋네요. 요까진 괜찮았는데 소파에서 일어나서 딱 갖고 가면서 큰애 주면 되겠네 하고 들고 가니까 내가 순간 당황하면서 욱 올라왔어요. 여러분 제 기분 아시겠습니까? 네. 뭐예요? 역시 나는 넘버 3야. 뭐 아들 넘버 1, 아들 2, 넘버 2, 다음에 심지어 고양이가 들어오니까 넘버 3, 내가 넘버 4. 평소에 쌓인 게 있죠. 그리고 뭐예요? 집구석 들어와봐야 소용없어. 마누라는 자식 놈만 생각하고 애들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나는 돈 버는 기계야. 이거 사실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사실입니까? 내 해석입니까? 사실 해석이라고요? 여러분 내 입장도 해보세요. 당연히 사실이라고요. 내 입장 대봐요. 이래 나온다고요. 그런데 마침 나는 이는 공부한 덕에 그분이 오셨네. 그리고 그분이 오셨네보다도 더 빠르게 바로 내가 만들었구나. 아내는 자식만 위해주고 나는 챙겨주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내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는 거죠. 네. 자각을 하는 순간 앞에 아까 ANT, 오토매틱, 네거티브 속, 자동적 부정사고가 나도 모르게 APT, 억지로 바꾸면 합리화하고 억압입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오토매틱, 포지티브 속, 자동적 긍정사고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엄마니까 애들 먼저 챙기려는 거잖아. 자기는 안 챙기면서 애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동네 이웃도 챙기고. 내가 어느 기업체 과장님들 강의 가니까 어느 과장님이 그럼 놔두란 말입니까? 그분도 그동안 쌓인 게 있는가 봐요. 내가 언제 놔두란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분 해석이죠. 저도 그날은 아내하고 저녁 먹으면서 우리 한 바퀴 돌까? 저녁 먹고 그래서 같이 설거지하고 돌면서 솔직히 아까 당신 목도리 꺼내준다고 가져갈 때 좀 섭섭하더라. 이걸 고백의 아이 메시지,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너가 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아이 메시지로 내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몰랐는데 당신 서운했겠네. 네, 그러고 목도리 하나 마침 사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준 거보다 좀 못했어요. 근데 마침 큰 놈이 그때 군대 가는 바람에 내가 두 개 다 했습니다. 자, 또 볼까요? 학교에서요, 우리 애들이 알뜰시장 하는데 구역을 좀 넘어가니까 옆반 선생님이 너희 몇 학년 너희 자리로 가 하고 비난 딱 하는 순간 내가요, 아니 내 앞에서 애들을 뭐라 해, 나를 무시해, 내가 본인보다 후배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거 사실입니까? 해석입니까? 해석이지만 이 순간 이분은 사실이죠. 얘들아 더럽다 옮기자. 말은 더럽다 안 했지만 속으로 열받았겠죠. 그렇게 옮기는 중에 순간 내가 문제소였구나 하고 알아차림.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오해를 만든 거지. 아는 순간 찰나
문제소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우리 선배 뭔지 모르지만은 문제 소유했네 하고 이제 상대방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만약에 내가 계속 문제 소유했다면 앞으로 계속 그 선배가 싫어요.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근데 편안하니까 나중에 김 선배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하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셀프 리더십이죠. 먼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내 감정을 편안하게 다스리게 되면 우리 이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의 여러 가지 이 일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걱정을 사수하고 있구나. 바로 아까 그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했던 그 초등학교 여교사. 운전하면서도 빙그레, 교무실에서도. 근데 이분이 교실에 들어가는데 애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니 담임이 들어왔는데 내가 우습게 보이나. 여러분 이제 패턴이 보이죠? 이렇게 사실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고통에서 괴로움으로 만들어내죠. 2차 3차 그 순간 또 그분이 오셨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알아차리듯 내 마음을. 그러고 나면 뭐예요? 일단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빙그레. 아니면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혹은 또 뭐 그냥 빙그레 이렇게 할 수도. 아니면 그냥 그분이 오셨네. 아는 순간 생각으로 걱정을 사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애들은 애들 할 일 하고 있을 뿐인데. 그리고 나서 담임으로서 인정 못 받을까 봐 불안한 마음이 내게 있구나. 여러분 주목하니까 애들이 주목해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로 다 내가 생각으로 걱정을 사수하고 있었구나. 이분이 나중에 교장 선생님에게도 어떤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이 중학생도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가 잘난 척 계속해서 내가 삐인데 잘난 척은 내 생각이고 다른 친구 볼 때는 그 친구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잘 아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가 보니까 그 비합리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니까 노력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성적이 올라갔어요. 아까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해했다는 그것도 내가 그냥 멍청하고 어리석은 게 아니라 저에 대한 저의 해석이었을 뿐이죠. 이 중학교 학생들이 진짜 사실 심지어 얘들 중학교 1학년 애들이었어요.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네. 볼까요? 또 기억 자각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알아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감각이 되면 해마 관련 기억과 편도 관련 감정이 같이 올라와서 감정에 물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옛날에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 친구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면서 그때 괴롭혔던 감정이 올라와서 감정에 물드는 기억이 돼요. 혹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나는 학교에서 집에서 왕따였어. 그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이런 감정이 과거의 감정이 올라와서 감정에 물든 기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기억이 코딩될 때 감정도 같이 코딩됐다가 부팅이 될 때 같이 그 감정이 부팅되는데 우리는 내 상처가 있을 때 누가 건드리면 아프죠. 그럼 누가 건드려서 아픈 겁니까? 그 상처 때문에 아픈 겁니까? 근데 우리는 상처 때문에 아픈 줄 모르고 너가 나를 건드려서 힘들게 했다고 하죠. 그때 우리가 너였구나. 내가 왔구나. 볼까요? 아까 그 선생님이 왜 나는 교장선생님 눈치를 보고 우리 아들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고 또 심지어 내 학생들 제자들한테도 눈치를 볼까 하다가 아이에게 남편에게 교장선생님에게
그러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관계를 어땠습니까 하다가요. 어린 시절에 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구나. 뭐예요? 언니는 책임감 있는 장녀로, 다음에 남동생은 아들이라고 사랑받고, 그랬단 말이거든요. 자, 그때, 예, 나는 중간에 끼어서 별 관심을 못 받는 것으로 눈치를 많이 봤지. 그래,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준비물 제대로 안 챙겨줘서 놀림도 당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애를 써서 중학교 와서 특히 열심히 공부를 했대. 친구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전전긍긍 관심을 주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면서 그랬구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는 그 어린아이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구나. 그래, 너가 찾아온 것이구나. 미안하다. 그동안 몰라줘서 너가 계속 왔는데 그 아픔이 사과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오지 마라가 아니고 또 와라. 언제든지 와라. 내가 알아줄 테니까. 왜? 여러분 오지 말라면 더 와요. 여러분 오지 말라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똑같아요. 그리고 와요. 올 때 그래 내가 기다렸다. 어린아이 마음은 언젠가 또 올 거야. 언제든지 또 와라. 이렇게 신체자각, 감정자각, 인지자각, 기억자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나도 열심히 잘 살았어. 이제 내 자신을 내가 인정하는 거야. 덕분에 교사도 되었고 남편도 만났고 우리 정민이도 가지고. 자, 여러분 노력을 해보시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감정돌봄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분은 러블리 어텐션이라는 책인데 그것도 한 3분의 2는 만화입니다만은 앞에 약간 이론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스스로 감정 돌봄 또 마음 돌봄을 잘 하셔가지고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현재 소속된 어떤 학교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장 생활 또 여러 삶 속에서 예, 아주 지혜롭게 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